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왼쪽 허리 부근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을 잘못 자서 담이 든 줄 알았습니다. 파스도 붙이고 찜질도 했지만 통증은 오히려 점점 심해졌죠. 이틀이 지나자 그 통증이 살갗을 따라 불에 댄 듯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스쳐도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 거울을 보니 좁은 띠 모양으로 물집이 돋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근육통이 아닙니다. 대상포진이에요. 누구에게나 숨어 있는 적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한번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바이러스를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신경 속 마치 잠든 불씨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그 불씨는 다시 살아나 몸의 한쪽 신경을 타고 퍼집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종종 면역이 무너졌다는 경고등이라 불립니다. 특히 50세 이상,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한 사람 또는 당뇨, 암, 면역 억제 치료 중인 분들에게 잘 생깁니다. 이상하게 한쪽만 아프다. 전조 증상. 대상포진의 가장 흔한 초기 신호는 몸의 한쪽이 이상하게 쓰라리거나 아픈 느낌입니다. 보통 발진이 생기기 2일에서 5일 전부터 통증이 먼저 시작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담, 근육통, 허리 디스크로 착각합니다. 전조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한쪽 부위의 자결감, 등, 허리, 가슴, 얼굴 한쪽이 유독 뜨겁고 아픕니다. 피부가 닿기만 해도 통증, 옷깃이 스치거나 샤워기 물줄기만 닿아도 찌릿합니다. 찌르는 듯한 신경통, 전기가 오르는 듯 밤에도 통증이 계속됩니다. 피로, 몸살, 미열, 감기처럼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병원을 찾으면 치료 기간이 절반으로 줄고 후유증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 대상포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발진이 나타난 뒤 72시간, 단 3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등을 복용하면 바이러스의 증식이 멈추고 피부 손상과 신경염이 크게 줄어듭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통증 기간이 1, 2주 단축되고 후유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확률이 70% 이상 감소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신경 손상이 깊어지고 상처는 더 오래가며 통증은 몇 달, 심하면 몇 년 지속됩니다. 실제 사례,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했던 63세 남성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63세 김영수 씨는 평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왼쪽 가슴 밑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죠. 밤에는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고 옷만 스쳐도 불에 댄 것처럼 아팠어요. 며칠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즉시 진단했습니다. 대상포진입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퍼지고 있네요. 그는 항바이러스제와 진통제를 처방받고 2주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큰 합병증은 없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몸이 보내던 신호였더라고요. 이후 김 씨는 매년 정기검진과 함께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져도 끝이 아니다. 후유증 관리. 대상포진의 가장 큰 공포는 통증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통증입니다. 이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부르죠. 이 통증은 피부가 다 나은 뒤에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환자, 면역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흔합니다. 이 신경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손상된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신경통 완화제, 항우울제, 진통제 또는 신경차단 주사를 병행하면 통증이 점차 줄어듭니다. 얼굴, 눈, 귀 주변의 대상포진은 즉시 병원으로. 대상포진이 모든 부위에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얼굴이나 눈, 귀를 침범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눈 주위 수포, 시력 손상, 각막염 심하면 실명 가능성. 귀 주변 수포, 청력 저하, 어지럼증, 안면마비. 입안, 혀, 코 안쪽 통증이 심하고 음식 섭취 곤란. 이 부위에 생긴 대상포진은 반드시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치료가 늦으면 신경 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면역이 무너졌다는 경고. 대상포진은 단순히 피부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몸이 이제 좀 쉬어달라고 말하는 면역의 경고음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대상포진이 쉽게 발생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잦은 음주나 흡연, 만성 피로, 과로, 암, 당뇨 등 만성 질환, 스테로이드나 항암제 복용. 면역이 약해지면 바이러스뿐 아니라 세균 감염, 염증, 알레르기 반응도 쉽게 일어납니다. 즉, 피부는 내 몸의 면역 거울입니다. 몸이 자꾸 피곤하고 감기가 잦고 사소한 상처도 잘 낫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몸의 방어선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회복을 돕는 생활관리법. 대상포진의 치료는 약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충분한 수면. 면역세포는 잠잘 때 회복합니다. 매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둘, 균형 잡힌 식사. 단백질, 닭가슴살, 두부, 계란, 비타민 B, C가 풍부한 식품, 브로콜리, 감귤류, 견과류를 섭취하세요. 셋, 스트레스 완화. 규칙적인 산책, 명상, 따뜻한 샤워가 도움이 됩니다. 넷, 피부 관리. 수포 부위는 절대 긁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필요시 냉찜질이나 항히스타민 크림으로 가려움 완화. 다섯, 금주구면. 흡연과 음주는 면역세포를 손상시키고 회복을 늦춥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면 예방 백신. 한번 걸렸다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대상포진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합니다. 백신은 신경 속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아 발병률을 약 70% 이상 감소, 신경통 같은 합병증 위험도 60% 이상 줄여줍니다. 이미 걸렸던 사람도 완치 후 6개월이 지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대상포진은 전염되나요? 대상포진 자체는 전염되지 않지만 수포의 내용물이 수두 바이러스를 포함하므로 수두를 앓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두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물집을 터뜨려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2차 세균 감염이 생기며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는 손대지 마세요.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드물게 속쓰림, 메스꺼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는 복용 전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은 몇 번이나 재발하나요? 평생 한 번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면역이 약한 분은 2, 3회 이상 재발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중 주의할 점은 피로를 줄이고 햇볕을 너무 오래 쬐지 마세요. 체온이 올라가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말할 때 귀 기울이세요. 대상포진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몸이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한쪽이 유난히 아프고 피부가 타는 듯 쓰라리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3일 안에 병원에 가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통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쉬어줘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